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치님 오늘 월요일 장입니다. 하지만 오후장까지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는 2,400선까지 붕괴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최현덕 코치님은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을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매매 역대급,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작년에 9월하고 12월 달 보시면 네. 그 당시에도 반대 매매가 정말 심하게 나오면서 저점을 찍고 V자 반등 나왔던 건데 지금도 그와 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충분한 과매도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매도 구간에서 뭐 물량이 더 나올 수 있고 당연히 조금 더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점은 닿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중기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건데 뭐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요. 지난주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날 보시면 반대 매매가 2,700억대, 5,200억대. 네. 이 두 개가 8,000억대입니다. 이게 역대급인 거고요. 금요일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도 아마 이 목요일 정도 이상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빠지다가 약간 반등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일부터 비교해 본다면 확 늘어난 거잖아요. 네. 보통 반대 매매 물량 나오면서 시장에 빠졌을 때 그때가 저점되는 경우가 뭐 100이면 100건 다 그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확실한 어떤 수급적인 과매도 거의 왔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뭐 ADR 지표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62.4, 코스닥 57.9로 과매도를 많이 주고 있고요. 시장에서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20개 이하인데 지난 100개에서 20개가 빠진 거거든요. 네. 그때가 또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지상국 투입이 좀 지연되고 있고요. 내용적인 면에서 말고 수급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과매도를 가리키는 지표가 충분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우량주를 갖고 있다면 좀 편하게 홀딩 또는 오히려 더 사는 그런 전략 갔을 때 사실 뭐 한 달, 두 달 뒤에는 꽤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우량주 2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현재 구간이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19일에 우리가 매수를 했던 유한양행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꽤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분히 가대납폭이 나왔던 건데 사실 좀 약간 좀 오해라든가 뭐 실망도 있었지만 이 정도 실망할 건 아니었는데 좀 심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이저 팀에 대한 모멘텀이 쫙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늘 밤 최종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연내 허가 정도의 어떤 그 뉴스만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한 재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구간에서 이런 거는 오히려 약간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좀 담아두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고 자, 한미반도체를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 음봉 나옵니다. 네. 다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음봉 나왔다 빵에 양봉으로 변했던 건데요. 10월 30일 날 이제 IR이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상대로 IR이 있는 건데 네. 외국인 투자자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 그동안 나왔던 내용도 고스란히 나오겠습매다만은 중요한 건 지금 이 대표이사도 지금 이 5만 5천 원 구간에서 이 100억 이상을 샀다는 거, 자사주 300억 그 매입해서 또 임직원들한테 또 분배한다는 것, 특히나 하이닉스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그 어닝 서프라이즈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또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우량주를 갖고 있어야 수익 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도 2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바이오의 우량주 우리가 미리 담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코치님이 준비해 주셨을 첫 번째 트렌드는 무엇일지 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의 핵심은 고금리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역발상으로 네. 지금 시장이 고금리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고금리 플러스 진영학적 리스크인데 고금리 때문에 이제 수익을 볼 수 없는 종목, 바로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었잖아요. 네. 더 넘어갈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5%를 찍고 나서 내려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5%대 금리가 사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연말이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네. 이게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연준의 비둘기파 인사인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 총재도 내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파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당연한 건데 네. 비둘기파 위원도 중반까지 이 금리 인하 없다라는 것은 5%대의 금리가 최소한 내년 중반, 연말까지는 될 거란 이야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어떤 빨리 금리 인하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년까지의 이 고금리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오히려 또 어떤 역발상으로 좀 단기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인플레를 유발해서 네. 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그런 또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이 고금리 수혜주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금리 장기화 공포가 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주은행 가져와 주셨는데요. 제주은행이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주은행, 제주에 있는 이제 지방은행인데 펀더멘털만 보시면 이제 25개 지점 갖고 있고요. 서울과 부산에도 각각 1개 지점소 있고 뭐 지금 부산에도 5개 출장소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제주은행의 최대 주주가 신한금융그룹입니다. 그래서 75% 갖고 있고 네. 유통운전 20%밖에 안 돼요. 유통운전 2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제주은행이 한 3천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은 3천억의 20%, 한 6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주가 움직임은 600억짜리 개별주가 같이 나온다는 건데 제주은행이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냐?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한금융그룹이 제주은행 지분을 지금 이 두나무하고 엔비디아 좀 그 정리해가지고 네. 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할 것이다. 이게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 건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카카오뱅크 이슈가 사라지면서 많이 이제 좀 그 어떤 그 이슈가 좀 자자자긴 했지만은. 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의 어떤 그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인터넷 전문은행은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한금융그룹의 어떤 계획을 봤을 때 충분히 제주은행을 이제 지분을 팔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다시 좀 정받고 있다. 특히나 고금리가 지속될 때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또 어떤 대출이나 이런 네. 어떤 상품을 싹 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주은행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주은행이 이렇게 인터넷 은행 전환설과 지분 매각설이 떠오르면서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올라간 만큼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제주은행 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모멘텀 빠지면 충분히 할인 나왔고요. 네. 지난주 상한가 한번 나오고 한번 이제 좀 그 음목 나왔고요. 올 조정이 나온 건데 지금 거래량이 안 보이는데 이제 이 어떤 조정받는 구간에 있어서 변동이 있을 때 거래가 충분히 따라오잖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모습에 있어서 이 고금리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한번 노려보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2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으로는 제주은행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 라인은 9,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선택지는 반도체라고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계속해서 최현덕 네. 코치님이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거를 질문 드리긴 좀 그런데 네, 지금 만약에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돼요. 네. 그럼 어느 쪽 종목을 사겠습니까? 저도 반도체로 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시장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다 고금리 다 안 좋은데 반도체만 실적 좋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여름까지도 계속 빠지던 디램값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는 반도체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게 뭐 저만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장 반등에는 반도체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중에 하나를 또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이 반도체의 또 왕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TSMC잖아요. 네. 이 세계 최대 파운드를 운영하고 있는 TSMC CEO가 내년도에는 또 건전한 성장을 전망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의 재고가 PC하고 스마트폰의 어떤 그 시장 이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재고가 21년 4분기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마뿐만 아니라 네. TSMC도 이제 어떤 반도체가 좀 바닥이라는 걸 인식해주고 있는 거고 반도체 바닥인데 내년 말까지 2.5D 패키징 그 설비에 대해서 투자가 완료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정까지는 정말 삼성도 그렇고 TSMC 다 이제 투자해왔지만은
후공정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 후공정의 2.5대 패키징을 2배를 내년 말이면 증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후공정 관련주들이 더욱더 이제 좀 눈에 띄는 거고, 트렌드포스의 또 4분기 가격 추천치 상향을 지난번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HBM 조달 경쟁이 심화되면서 모바일 그 디램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11월 제조업 경기 전망도 반도체 전망이 135에서 153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무조건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우량 중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FE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차세대 디램 테스터를 개발하고 있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에 들어간 소켓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인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메인 공급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러버 소켓을 ISC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이 공급하고 있던 건데 이 ISC가 하이닉스 인수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삼성의 좀 부족한 분량을 어디다 채울 것이냐, 이 TFE가 거론되면서 TFE가 삼성전자의 어떤 메인 공급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TFE 역시 품절유거든요. 네. 유통주가 지금 30%밖에 안 돼서 최대주가 70%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재료도 급등 가능하기 때문에 TFE를 보면서 차트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TFE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반도체 종목들 등의 그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네. 지금 저점을 좀 아주 잘 잡고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제가 한미반도체에도 정고점 돌파할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TFE도 정고점 돌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28,500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으로는 TFE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2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또 이번 주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최현덕 코치님 오늘 무료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지금 시장이 반등을 나을 듯하면서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 단기적인 전략으로 간다면 큰 실수할 수 있다. 제가 중기적인 확실한 전략이 있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가야 되는가, 11월까지 확실한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4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참여하셔서 중기적인 시장 전략 또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